신년 특집 미래 강연 큐 호모 커뮤니쿠스 빅픽처를 그리다. 자, 오늘도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안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 정말 특이합니다. 젊은 CEO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뭐뭐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화장품을 만드는 시골 청년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데 시골 청년이다. 글쎄요.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시골 청년 곽태일입니다. 저는 축산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 이제 보고 자란 게 그냥 소, 돼지, 닭인데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젖소에서 나온 그 노란 우유를 버리는 거예요. 혹시 노란 우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노란 우유는 뭐냐면, 네, 맞습니다. 초유입니다. 그래서 어미 소가 새끼 소를 낳고 그 처음 한 3일에서 5일 정도 나오는 그 초유인데요. 초유라고 하는데 그 초유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봐도 그냥 노란 우유를 버리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에 가서 축산을 전공하니까 아, 그게 초유인데 엄청 몸에 좋다. 왜냐면은 딱 생각해도 그 새끼 소가 초유를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모유처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버려. 그래서 왜 그냥 버릴까? 못 쓰니까 버리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해외 연수를 가보니까 이 초유를 갖고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 첨가제 아니면 화장품으로 써요. 그러면 왜 우린 못 쓰고 그들은 왜 사용할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축산 농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축산업을 전공하고 축산업의 부가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배웠는데 왜 내가 배웠는데 왜 이걸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일단은 반대에 무릅쓰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4명이 창업을 해서 학자금 대출 받고 은행에서 돈도 빌려서 한번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잉여 원유, 우유, 치즈, 요거트보다 훨씬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런칭을 했거든요. 초유 마스크팩이라고.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초유 마스크팩? 너 신선한데? 왜 우리도 버리고 있을까 이거를? 라고 하는 거에 대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농촌은 발굴되지 않은 유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배웠을 때 돼지 태반을 갖고 화장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돼지 창자로 갖고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돼지 창자요. 그러니까 뭐 순대죠. 예. 순대인데 요즘에 순대 라이벌이 있습니다. 막창?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그 돼지 창자에서 지혈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그걸 뽑아서 지혈제로 팔아서 이제 수백억 단위의 매출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사촌 형네 한우 농장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 목걸이가 되게 비쌉니다. 보통 한 개당 60만 원 이상 하거든요. 되게 비싸네. 네, 그래서 저도 비싸다고 해서 도대체 뭐길래 비싸라고 하니까 저걸 해놓으면은 조금 과정에서 말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침에 밥 주고 소를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얘네가 문제가 있나 없나 아니면 발정이 왔나 안 왔나 봐야 되는데 이걸 해놓는 순간 아침에 수업 주고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수업 주면서 핸드폰 딱 꺼내서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오늘 이 소가 체온이 어떻네? 활동량이 많았네? 얘가 발정이 안 왔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혁명이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수입을 했습니다. 보면서 분명히 유전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우리나라에서 없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쪽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가치가 없어서 보였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이런 목걸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국내 업체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보면서 기술력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못했을까? 한번 진짜
고민한 결과 제가 생각한 건 바로 부족이었습니다. 네, 어떤 부족이냐면 농촌 경험의 부재인 거예요.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농촌에서 한 달 중, 뭐 4박 5일 이상으로 주무신 적이 계신가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다들 어떻게 보면 농촌에 대한 경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뭐 ICT나 센서 전문가가 농가에 가서 계속 앉아서 이렇게 소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개선해 드릴까? 라고 해서 개발했으면 아마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는 부족에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농촌형 갭이어입니다. 갭이어도 또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약간 대학생이면 휴학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학생들을 보면은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뭐 봉사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하면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기대 효과가 있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 많은 저처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조금 고비가 몇 번씩 와요. 뭐 돈에 대한 문제도 오고 아니면 정말 내 방향이 맞냐도 오고 내 아이템이 맞냐도 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피버팅이라고 합니다. 피버팅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 역량 카드를 방향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갭이어를 하게 돼서 많은 이런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농촌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아마 농촌 쪽으로 피버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농촌이 되게 고령화 사회입니다. 제가 갖고 이제 가는 농장을 가봐도 보통 너무 청년이야 하려고 하면은 50대예요. 그리고 좀 젊다. 그리고 열심히 한참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60대입니다. 그리고 와서 고구마 먹어라고 하시면 70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30, 40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걸 하게 되면요. 일단 갭이어를 하러 농촌에 가게 되면 그 순간 젊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농촌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농촌 인구가 증가해요. 실질적으로 농촌의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이 농촌형 갭이어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말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학생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네. 그래서 어디 농대 학생인데 우리는 수박을 활용해서 미스트를 하고 싶다. 수박 미스트? 네, 수박 미스트요. 아, 돼요? 네,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창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뿌듯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아마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촌에 대해서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많은 청년들 만나서 나는 축산업 쪽이야 라고 하면은 다들 하는 말씀이 거기도 창업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소 키울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가 정신 제도에도 농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ICT가 뭡니까? ICT가 조금 고차원적인 건데요. 그럼 저는 저차원이라 모르는 아니. 그 ICT가 그러면은 또 그러네. 네, 아닙니다. 네, 그 ICT가 이제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뭐예요? 뭐예요? ICT 얘기 계속 하셔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정보통신이긴 한데. 오세정 의원님 무슨 약자입니까? ICT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그거예요? 네. 별로 어렵진 않네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쉬운데요. 이제 이거를 산업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정의로 봤을 때는 되게 엄청 포괄적이거든요. 고차원적인.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표창원 의원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촌형 갭이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막 그냥 머리가 번뜩 뜨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갭이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그것이 농업과 또 농촌과 연결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농촌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다가 식량 안보란 말이 있잖아요. 농업이 유지되고 살아야만 일단 유사시에 긴급한 시기에 해외에서 우리 농산물 공급 안 하면 어떡합니까? 농촌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농촌 개비어라는 것으로 뭐 ICT든 또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농촌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안 같습니다. 오세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농촌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농사 짓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 농수산물, 농축산물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미래형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농촌에 관계된 이 벤처에 투자하는 게 한 4조쯤 돼요. 그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빌 게이츠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고 걱정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네. 그냥 학생들이 가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그냥 그 제도 만드는데 성공하기 위한 하나 조건일 것 같습니다. 조합 쪽에서. 예.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예.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참 부럽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농촌에 가서 창업을 한다라는 게 정말 저런 아들을 둔 부모님이 참 부럽다. 두 번째는 또 화장품을 만드니까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고3으로 올라가거든요. 단순히 진학만 고민했는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선선히 너도 농촌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네.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사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저희 청년 농업 인구가 0.4%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전국을 다 따져도 한 3,70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농업이 미래다, 청년이 미래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년과 농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지 않았나.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2022년까지 우리 청년 농업인을 10,000명 만들겠다 이런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영농의 뜻이 있거나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큰데 그렇죠. 먼저 경험해 볼 수 있게 농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농지를 마련해 준다던가 또는 진입해서 정착할 수 있게 매달 100만 원씩 한 3년 정도 네. 지원하는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직도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농림수산식품부 쪽으로 창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농림부의 이제 지원을 받고 싶었어요. 네, 근데 네, 받고 네. 싶었지만 네.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진입 장벽이었어요. 일단은 뭔가 농축산 관련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네. 일단은 이런 농업 경영체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 누구 받으려면은 땅이 네. 필요하고 어. 뭐가 소가 필요합니다. 소.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해요. 예. 또 돈이 필요하려면 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거기 가도 농업의 경영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는 건 네. 분명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그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제가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어디 출신이세요? 네, 나가사키 출신인데 아. 네. 나가사키가 굉장히 좀 시골이에요. 고령화가 심하니까 우리도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역 부분 그 협력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제도냐면 그 사람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최대 3년 네. 공무원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네. 뭔가 뭐 나무를 뭐 베는 일을 하든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네. 거기다가 살아보고 그래서 주택 그런 것도 다 공급이 되고 그리고 연봉이 의외로 조금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고 네. 다른데 그 3,600만 원부터 연봉이? 네, 그래요? 4,600만 원이라고 해요. 네. 네, 정확하게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주 4일 근무를 하고 주 4일. 네, 그래서 되게 이거 좋아서 간 네. 사람의 60% 정도가 거기 끝나도 그 지역에 계속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받아들일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일본이
있다는 거를 네. 좀 알았어요. 그 들으면서 제가 그 장성의 전라도 전남 장성. 전남 네네네. 장성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비슷한 분을 봤어요. 아, 이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식당 그분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청주입니다. 청주시래요. 네. 네,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네. 그분도 이제 귀농을 하신 지 28살인가 그러세요. 아, 젊은 근데 나이에. 귀농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기가 식당 사업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처음에는 그 장벽이 되게 좀 높았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주민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생산하는 그런 재료들로 식당을 쓰고 또 그 주민분들로 그 식당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고 또 어르신 분들이 못하는 그런 문서나 이런 네. 일들을 또 그분이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은 다 되게 화합해서 잘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꾸리고 있다라는 게 네.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저희 기업의 철학이 상생이거든요. 저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농촌도 잘 되고 소비자도 잘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솔비 연예인님께서 솔비 연예인. 그냥 누나라고 하세요. 네, 누나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네, 솔비 연예인께서. 누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농촌에 들어와서 음식점도 하고 서류 작업도 도와주고 하는 상생도 있고 저희처럼 광고를 네. 대신해주는 상생도 있고 아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또 상생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네. 뭐 이렇게 또 제동을 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사실 이게 이 청년 창업이 농촌이나 뭐 재래시장에서 창업했는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은 사실 종잣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부채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 창업 벤처의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연대 책임이거든요. 주식회사 형태라든지 이렇게 법인체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 실패하면 거기에 뒤따른 부채를 CEO라든지 등기 이사들이 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떠안은 채무를 청년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시도도 못하고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조금 나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농촌 창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구조상으로 보면 중소기업벤처부라는 것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 이쪽에서는 신기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ICT, 생명공학 또는 뭐 AI, 뭐 로봇 이러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농촌과 관련된 건 축산식품부에서 주로 지원을 하는데 이쪽은 농업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창업과 젊은 청년 중심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과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이 농촌 창업이라는 게 정보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정 의원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물리학적이라기보다 이 어떤 대학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창업을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경험 없는 사람이 아이디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지나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외국에도 창업하면 실리콘밸리도 심지어는 한 서너 번은 실패한 사람들한테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금이나 이런 면에서 둘째는 경험을 쌓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건 참 어렵고 ICT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가벼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금방 바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갭이어를 참 제안하신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경험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이 창업을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한 새벽 3시쯤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그만할까? 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갑자기 네.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끝나풀이다. 예. 이거 한 분 다 가자 해서 넷이 우르 내려갔어요. 예. 내려가니까 이제 한 분께서 마주하시면서 이번에 선정은 못했는데 예. 이제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거는 약간 형식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표현만 좀 가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던 거죠. 그런 뭐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이.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니까 이제 어디를 내도 이게 다들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의 부재였던 거거든요. 말씀처럼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니 괜찮은데 한번 불러서 단순히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어요 학생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저희는 그 시간이 좀 더 짧았을 테고 예. 뭔가 어려움도 덜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저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천년 창업이 아닌데 예. 일본에서 또 그 선배가 했는데 그 농업이랑 예. 노숙자를 연결시킨 그 창업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도 되게 노숙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농업을. 예, 거기에다가 농업을 가르치고 네. 거기서 뭐 숙박도 다 뭐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거 연결시키니까 일자리 생기고 그리고 일자리 부족하는 거는 우리 그래도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욕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키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요. 해외 청년 창업으로 많이 유명한 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이제 탈피오트라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어서 예, 예.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거기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창업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거기에 뭐 정부에서 도와준 것도 있지만 예. 경험이 굉장히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경험을 얻는 거죠. 실제 경험을.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지 우리나라의 벤처들은 대개 국내 시장을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먼저. 근데 이 우리 곽태일 대표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서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수출을 생각하고 합니다. 글로벌 마켓을 보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워낙 작아서 예. 인구가 7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거기서 아무리 성공을 해봐야 그러네. 돈을 벌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계 시장을 보고 처음부터 영어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벤처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부족한 것이 해외 시장 개척하는 거를 조금 도와주면은 멘토링하고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국에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는 뭔가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선망하는 직장의 풀이 그죠? 너무 좁죠 시각이. 네. 예,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우리나라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합격률이요? 예, 응시생들 중에 합격한 얼마나 됩니까? 1.8%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건데도 예. 공무원 왜냐하면 합격만 하면 안정되니까. 예. 그래서 오기 씨 말씀처럼 좀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할 때 아닌가. 예. 이제는 오히려 창업의 성공률이 공무원 시험 더 합격률보다 훨씬 높을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창업에 좀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국가적인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곽태일 청년 창업가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정말로 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회사 잘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우선 이렇게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너무 좋고요.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이.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해도 되나요? 네. 네. 이게 제가 처음 작년서부터 창업을 할 때 많은 청년팀을 봤는데 저만 다 농축산이었고 다른 쪽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조금 느꼈어요. 외로움을요. 왜냐면 ICT 얘기 끼기도 그렇고 빅데이터 끼기도 그렇고 말할 사람이라고는 그냥 우리 팀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움을 느껴서 조금 가슴이 아팠지만
분명히 농촌에 미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혁명이나 혁신도 분명히 농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니라 발굴이 안 된 거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농촌에 살려서 농촌이 많이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까 농촌이 유전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깊게 새기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촌형 개비어를 제안한 곽태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회를 더 발전하게 해줄 좋은 제안들을 들어봤습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늦은 때는 없다. 내가 원할 때 시작해라.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변화는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좋은 제안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강연 큐 신년 특집 호모 커뮤니쿠스 빅픽처를 그리다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바꿔야 될 것, 변해야 될 것을 얘기 나눠봤는데요. 주요 이슈들을 민주, 시민,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뤘다는 그런 의미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EBS에서 나라의 미래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